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밤 소성 연지 농소동의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에 정읍시에서도 청년지원센터의 보조금 부정지급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의원에게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4개의 사업의 정산 서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4개 사업 모두 정읍시 지방보조사업 운영 지침 등에 맞지 않는 지출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정상검사 결과는 적정 집행이어서 보조단체의 지휘를 주거나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수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방만한 운영과 철저한 감사도 없었으며 본 의원이 이학수 시장님께 우리시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학수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최대 5년간 정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읍시는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번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으로 드러난 단체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의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었다고 밝혀진 단체 3곳 중 한 곳의 과거 주소지를 살펴보면 인근 타 지역군으로 나옵니다. 단체 대표의 이름을 검색하면 청년경제연구소 타지역 지소장이라고 칭해지는 보도자료가 등장합니다.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단체는 바로 청년경제연구소입니다. 타지역군에 주소를 두었던 단체는 작년 3월 정읍시의 상생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정읍에 사무실을 갖게 되었으며 4월에는 신성장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 5월에는 과학기술 및 IT산업 창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타 지역 청년에게 우리 시의 3개 청년사업이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지원사업이 타 지역 청년에게 중복 지급되며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및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읍시 보조금에 관한 지침과 기준은 촘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37쪽에서 125쪽으로 줄었습니다. 지침이 세밀한 상황에서도 보조금이 부정 지급되고 서류가 미비한 것에 적정 집행으로 정산 검사되는데 12페이지로 줄어든 것은 방만한 보조금 관리를 방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매뉴얼은 126페이지로 인근 광주광역시는 579페이지로 상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침을 수정하고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3가지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 감사를 실시하여 총 1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1월 보조사업 담당자 등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명단 공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징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수행 배제 기간이 5년 이내로 구체화된 지방보조금법 개정 사항도 부서에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수감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했으며 올해 추진될 전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운영과 정산을 소홀히 한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집행에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여 재정 건전성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발 과정 중 사업 담당자의 사업 지침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3개 업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여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 감사에 지적되었으며 중복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반환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반환 조치를 명하였고 3개 업체도 수긍하여 9월까지 보조금 반환을 완료하고 사업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발 과정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을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의 경우 사업 신청 시점에 이미 우리 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이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타 지자체 거주 청년이 우리 시에 주소를 이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정착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14년 최초로 지방보조금 제도는 지방재정법의 10개의 조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률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운영의 표준화와 효율성 증대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운영 매뉴얼을 기본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을 보충하여 328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자체 제작 후 전 부서에 배부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취임이 시작된 이후 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 9월부터 보조사업과 민간위탁 업무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지원사업 특별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보조금 심의회에서도 보조금 요구액 4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형편성에 맞게 보조금 예산을 줄여나가겠으며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효율성, 형편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철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다소 오전에 많은 질문에도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 등에 관한 정읍시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 조정, 그 다음에 보조사업 교육 등 기존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시장님의 답변 중에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부정 지출, 그 다음에 공직자의 부실한 정상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그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사실은 도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당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산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사실 체육단체를 비롯해서 민간단체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촘촘히 살펴봤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법을 위반한 사례 등에 대해서 제가 감사과에 좀 여러 가지 지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뭐 한간에 뭐 감사과에서 시장에 칼춤을 춘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좀 심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오직하면 어느 보조단체에서 저한테 다음에 시장하기 싫으냐는 협박의 말까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명한테 욕먹고 200명한테 박수를 받을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형편성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법을 위반하지 않게 정산이 됐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제가 들여다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꼭 그 조례나 지침을 수정을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꼭 신상 필벌을 원칙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 디딜 수 없도록 정말이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침을 내려서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타 지자체 거주 청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논란이 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거기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 중복 선정 이전에 우리 시의 상생지원센터 지원 사업으로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개월 만에 1유형, 인건비 부분입니다. 2유형, 두 개 사업에 연달아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은 우리 정읍시에 또 청년이 거주할 수 있고 이사를 와서 지역 경제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청년이 원래 거주하던 타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추진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명함에 그대로 저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개인정보보호라서 앞에를 지웠습니다. 바로 옆에 시군입니다. 투자유치단 단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주소만 사무실을 저희 지역에 잠시 가져다 놓고 이 사업을 2번 중복으로 선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신 내용하고는 조금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세분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이 발견되면 제가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시 보조금 지침 관련 보충 질의입니다. 저희가 328쪽의 분량의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셨다고 답해 주셨는데, 정책지원관 등을 통해 지난 3월과 5월 기획예산실 주무관에게 2023년도 보조금 매뉴얼 송부를 요구하고 문의한 결과 작년에는 자체 지침이나 기준은 만들지 않았다고 답하고 올해 매뉴얼로 12포인트 정도의 보조사업 운영 기준을 제출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량 매뉴얼은 작년 2022년도 3월에 제작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 매뉴얼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도 지침에는 존재했던 지출시 첨부 서류 목록, 저기 있습니다. 인쇄비 지출 등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검토 의견, 비목별 지출 불가 사항 등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세분화가 됐고 늘어났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내용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저렇게 삭제가 되니까 보조금을 지출을 하고 정산을 할 때 담당 공직자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산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 세부 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부정인데 담당 공직자들이 볼 때는 적정 집행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명기는 되어 있어요. 또 지출 불가 사항 등도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서류 자체가 정확하게 증빙 서류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런 것은 이 보조금 매뉴얼이 2021년도 수준 이상으로 사실은 수정하고 또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문이 준 것은 2022년 3월에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새로 지침을 보완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의원님에게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 심의위원들이 15명 중에 명단들이 공개돼서 이분들이 사실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외부의 압력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위원들이 다 바뀌었는데, 혹시 의원님들 심의 그 보조 받는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심의위원님들 명단을 좀
그분들에게 알려주지 마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청탁이나 압력, 부탁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 그 하신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분들도 예산 목을 편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꼭 저희뿐만 아니라 이건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다수 추경을 다룰 때도 예산 편성 목에 불합리한 것들도 제가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공개석상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좀 무게감이 있어서 담당 공직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제가 부탁만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시장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도 자성을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 작년 그 민간위탁기관 대표가 자신이 등기이사 업체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환수가 안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문제가 우리 보조금 지침에 우리 정읍시 조례가 정확하게 지침 운용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급 법령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 배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고 지급을 해놓고 보조금인 성격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정을 보고도 내부 거래를 하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 건전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보조금 지침이나 조례를 우리 시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정말 이제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침을 보면 정확하게 민간위탁금까지도 보조금 운용 조례에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아직 그게 미비하게 되어 있다.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재생사업 4개 보조사업을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제가 보충 자료는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자료에도 다 지금 제공되어 있는데 4개 사업 모두 주의 환수 대상 지출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특정 협의체 사업에서는 한 건의 지출이 1,794만 원을 지출하면서 비교 견적을 첨부했습니다. 비교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 간의 수량이 차이를 보였고, 본 의원이 수량을 맞춰 대입한 결과 비교 견적 업체에서 구입하면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는 여기다 띄우지 않았습니다. 견적서 자체가 엉망입니다.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견적서를 비교 견적서로 받아놓고도 적정 집행입니다. 이것은 담당 공직자가 역량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부정을 보고 못 찾아냈다라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그 견적서에 있는 수량이나 산출서, 규격 이런 게 전문성이 있는 직급의 주무관들 이상급이 돼야 알 수가 있는 거,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행정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혼자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던 사업입니까? 민선 7기에 시작됐던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협의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총 수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에 대한 증빙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요.
활동 자료, 컨설팅 교재, 이체 확인증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적정 집행입니다. 이게. 자, 밑에 써져 있죠? 대한 사업비 집행서류 정상 결과 감사 보조금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우리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870억 이상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제가 본 의원이 정상 결과서는 10분의 1도 안 받습니다. 10분의 1도 안 본 정산서가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상부기관의 감사를 의뢰를 하시든 어떤 문제를 우리 자체 감사로도 우리 자체 감사 요원들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과를 산출할 것인지 시장님 마지막 발언 한 번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조사가 역량이 되지 않으면 상위 기관이라도 의뢰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긴 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혁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읍시의 방만한 보조금 관리를 지적하고 지침의 수정 확대를 요구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 엉터리 비교 견적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낭비해도 지출에 대한 증명 자료가 전무해도 정읍시의 정상 검사는 적정 집행이었습니다. 촘촘해제할 보조금 지침은 과거 2021년도에 규정했던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수천만 원의 보조금이 소수 몇 명에게 중복 지급되고 정부의 감사 결과 환수가 예정되고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었음에도 시민을 향한 사과 한마디조차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이 읽어주신 우리의 예산이 단 한 푼의 비용이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진정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